네, 이어서는 교과서 PDF를 보면서 어떤 부분이 주로 봐야 할 내용인지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우선 독서의 본질 1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내 수준에 맞는 글을 읽기 위해선 아까 PPT에서도 보았는데, 자, 이렇게 읽을 글을 고를 때는 사사지만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이 부분을 좀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도 실천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의 깊게 읽어주시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린위탄의 독서론인데, 독서론은 초반을 보면은 독서의 효용이라고 하면서 독서의 장점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책을 읽는 즐거움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비교하고 있죠. 책을 읽지 않는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책 읽는 사람이 좋은 점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주로 이런 단점이 있다라고 이 필자가 지적을 했어요. 즉, 자기 자신만의 세계에 감금되어 있다라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적 공간적으로 감금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독서를 통해서 과거나 현재, 미래와 같은 옛날 이야기 이런 것들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주변 이야기에만 갇히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로 관심사를 가지는 거는 극소수의 친구나 지기,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소한 일에 불과할 뿐이다. 사소한 일밖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 예를 들면 누구랑 사귄대, 누가 누구네 집이 똥을 쌌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거밖에 알지 못하고 평생을 살게 되겠죠. 그런데 이와 비교해서 일단 책을 읽기 시작하면 동서고금, 과거와 현대, 그리고 세계 여러 곳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전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를 별천지라고 비유를 했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도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50년의 미래 어떤 기술이 발달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맹자와 사마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은 번뇌를 잊어버릴 수 있다, 고민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뿐인가 책을 읽으면 반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사상을 직접 보고 듣는 것보다 반성의 세계에 있는 게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물리적 사건을 직접 보고 듣는 것,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필자는 이거를 책으로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해보는 게, 반성해보는 게 더 좋다, 유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례를 들 수가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나 물리적 사건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사건이 있으면은 여기 안에 이 사건에 직접 연루가 되어가지고 이 안에서 막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은 그 당장에 급급해서 사건의 본질, 일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를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이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하고 있는 사람은,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일의 전반에 대해서 반성을 할 수 있다. 이 일은 어떤 의미가 있고 이래서는 안 됐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반성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얘가 진시황이라고 칩시다. 진시황이라고 치면은, 진시황은 자기가 오래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만리장성도 쌓고 수은도 먹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각종 어리석은 행동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진시황을 바라보면은 도저히 이해되지 못할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래서 인간의 욕망은 영원히 살려는 욕망은 끝이 없다. 그리고 이런 거는 가졌어도 안 된다. 헛된 시간만 그리고 돈만 낭비할 뿐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시황은 옳지 못한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보고 반성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관찰한다. 이런 걸 우리가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책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직접 이 사건을 경험할 때보다 반성이 더 좋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독서에 대해서 훌륭한 책이 진행할 조건, 그 다음에 황상고경이 나오면서 독서의 목적 등등등등 여러분이 주로 독서의 방법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좀 자세히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학습 활동은 우리가 조별로 읽으면서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책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이거는 아예 수업 때 나가지 않았고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기는 권합니다. 네, 시간이 나면요. 자, 그다음에 독서의 생활화, 독서의 생활화로 넘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거 베이컨이 지은 학문에 대하여라는 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음미해야 되는 책, 뭐 씹어 먹어야 되는 책 이런 게 주로 이 부분에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잘 읽어 보시면은 독서가 즉 학문이 좋은 점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책을 종류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읽어야 할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 표. 독서 계획을 세우기 전에 독서 이력을 점검해 보는 표에서 독서 이력 자신의 먼저 옛날에 읽은 독서 이력 이런 걸 보면서 분야는 어떻고 읽은 시기는 어떻고 어떤 책을 읽었고 이런 걸 정리하는 작업을 선생님이 예시로 보여줬는데 여러분도 한번 심심풀이 삼아서 한번 내가 읽었던 책들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읽은 책을 한번 채워보면은 아마 공부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검표로 해가지고 이 점검표가 이 교과서에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점검표가 근데 교육과정상 내가 스스로 나의 목표를 나의 행동을 교육과정에 맞춰서 점검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교과서는 이렇게 자기 점검표, 성찰해보는 표 이런 거를 되게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어떤 단점을 그 과거의 단점을 보완해서 미래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채워보자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연간 뭐 학기 독서 계획을 세워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독서의 방법 단원으로 넘어와서 이제 사실적 읽기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PPT 또는 프린트에 있는 내용을 다 얘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좀 보시면 좋겠네요. 네. 이제 지혜롭고 행복한 집 한옥 이렇게 있습니다. 자, 뭐 흔히 사람들은 뭐 한옥이 자연적인 재료를 쓴 친자연적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좀 원시적인 집인 것 같다, 또 불편한 집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과학적 원리가 있기 때문에 한옥은 여름에 시원하다라고 이렇게 필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옥이 여름에 시원한 이유가 두 가지 과학적 원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과학적 원리는 과학적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통의 원리고, 통이 뭐예요? 그 바람 같은 게, 공기 같은 게 통한다라는 원리잖아요. 그래서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가 뭐였나요? 하나는 바람 길 만들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찬 공기주머니 만들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 통의 원리 일단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아마도 중요도 사항에 해당하겠죠.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쌤이 아까 이거 두 가지 나눈 거 보이죠? 첫째, 바람길 내기. 그래서 거시기후에 맞춰서 바람길을 낸다라고 했습니다. 이 바람길이라는 게 거시기후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건데, 거시기후라는 거는 뭔가 뭐 한반도, 뭐 일본 이런 식으로 거의 준 대륙급으로 하고 있는 약간 계절별로 어떤 기후, 어떤 계절 바람, 계절풍 이런 것들이 부는가 이런 거를 좀 이용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수업 나간 반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얘기해 줄게요. 자, 선생님이 일본을 가가지고 일본에서 사전독서를 갔는데 호텔에서 일기예보를 봤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한 발짝 더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바로 어떻게? 그때 일본에 장마 같은 게 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장마면은 여러분 뭐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장마 전선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거니까 여름바람 이런 게 그래 했고, 그 다음에 위에서는 대륙풍으로 이렇게 위에서 불어오니까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니까 가을바람 뭐예요? 가을바람 틀린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여름의 바람이 만나고 가을의 바람이 이렇게 만나고, 그래서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비가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기예보에서. 그러면 여름바람이 뭐겠어요? 이게 뭐 여름바람이 여기 있는 지역은 뜨겁고 습하고 여기 있는 지역은 그나마 조금 더 시원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시기후의 특징, 어떤 바람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이거를 잘 활용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은 아마 거시기후를 이용해서 바람길을 냈다라는 게 한옥이
어떤 바람을 이용했는가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람길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면은 네, 충분히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정려창 고택 안내문 이런 게 바로 사례 듣는 부분, 예시 듣는 부분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거는 쉽게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미시기후를 활용하는 건데, 미시기후는 이제 좀 대륙적 스케일보다는 조금 더 작게 뭐 풍수지리 해가지고 뭐 이게 산인데 산에 있으면은 계곡에 가면은 좀 시원하고 뭐 그런 거다 볼 수 있습니다. 계곡에 있는 시원한 공기를, 산 속에 있는 시원한 공기를 뭐 한옥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를 미시기후를 활용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종 과학적 원리가 나타나는데 이거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습 활동도 우리가 여러 가지 풀어보면서 한옥을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론적 읽기로 넘어왔는데, 자, 이것도 뭐 우리가 PPT랑 학습지로 학습을 했죠. 그 다음에 46.5도 인간의 경제학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신고들이 주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이기적이다, 뭐 피도 눈물도 없다, 뭐 싸가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말고도 무슨 적이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자, 이 성질을 잘 기억해두고, 인간이 경제적 선택을 할 때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가 땡땡적인 선택을 하는가, 인간이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면 경제학적 선택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적 선택을 할 것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좀 깊이 알아두고 시험에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재 성질을 우리가 뭐 국방 서비스 예시 들면서 설명을 했죠. 뭐 이 공공재와 관련해서 뭐 기업이 제공하는 그런 재화는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혀 새로운 말이 아니라 그 아까 뒤에 학습 활동에 이 뭐 남자애가 하는 말 뭐 이런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재의 성질, 그와 반대되는 재화의 성질, 이런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험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런 실험도 소개하면서 사람들이 어디에 더 많이 넣더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필자가 마지막 문단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 뭘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를 잘 떠올리시면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습 활동도 보았고요. 이 금메달 이거는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판적 읽기, 마시멜로 사진을 보면서, 자, 그래서 이런 걸 비판할 수 있다, 이것도 프린트랑 PPT로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물의 복지를 생각한다 에서 우리가 각종 프린트와 교과서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동물의 복지는 객관적인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필자가 주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필자의 주장을 우리가 뭐 사실적 독해, 추론적 독해 이런 거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 비슷한 주제, 뭐 동물, 인권 이런 걸 다룬 다른 글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해보자, 이런 다른 입장에서 비판해보자라고 우리가 생각해보는 활동도 우리가 진행을 학습지를 통해서 했었습니다. 여기 있는 뭐 활동들은요, 우리가 실제로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일부분을 조금 재편집해가지고 선생님이 그 프린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거죠. 이거죠. 이상하게 뭘 써놨는데, 이거는 다른 반에서 마지막으로 수업했던 거고요. 이거는 뭐 정답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걸 딸딸 외운다고 해가지고 사실 뭐 시험에 큰 직결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뭐 그나마 보라면 이거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다 이 위에 있는 게 다 이걸 하기 위한 활동이었고요. 피트 주장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다른 관점을 지닌 짧은 글, 마크 베코프와 관점을 비교하며 서로를 비판해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런 활동까지 해 보았었습니다. 자, 뭐 이 비판 정도까지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지금 자 봅시다. 자,
중요한 문제 밑줄은 알아서 그으시고요. 그 다음에 필자 주장 한 번 정리하면 이것도 뭐 그냥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교하기는 동물의 복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거는 아까 뒷장에서 퍼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밀크 필자의 주장은 여기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글의 필자는 수를 뭐라고 하면서 유사할 것 같은가. 자, 아까 동물의 복지를 생각해야 한다. 교과서에 있는 글은 이 고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윗글 필자의 주장은 이 종우월주의를 어쩌고저쩌고 하자라는 저자 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고양이는 이 복지를 인간이 책임지고 해줘라 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비판할 때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종우월주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빨리 불쌍한 동물을 위해서 인간이 더 똑똑하니까 복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니네는 종우월주의가 없다고 하는데 인간이 우월하니까, 인간이 우월한 게 맞으니까 복지를 빨리 해줘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반면에 이 고양이는 뭐라고 할까요? 이 고양이는 반대로 종우월주의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인간이 책임지고 복지를 해줘라 라는 생각은 종우월주의에 기반한 생각이다 라고 우리가 비판할 수 있겠죠. 여기서 추가로 더 알아보면은 이 복지를 외면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글 자체는 종우월주의에 빠지면 동물의 복지를 외면하게 만든다. 즉 이런 사례를 저지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종우월주의에 기반해서 복지를 한다면 그 복지는 결국에는 복지를 외면하는 종우월주의라는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복지니까 동물의 복지라는 본질과 멀어진 복지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쉽게 생각하면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고양이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가, 그에 따라서 내가 어느 한쪽 고양이다라고 생각하고 어느 한쪽 고양이의 생각을 마음껏 비판해보자 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뭐 크게 어려울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는 학생은 이번 시험에서, 그리고 이번 교육과정에서 독서 교과에서 의도한 바를 거의 다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 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학생이 높은 점수와 등급을 받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선생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상으로 기존 진도 보충을 하기 위한 녹화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